혈관이 좁아져 가는 과정을 동맥경화다. 장기적으로 뇌졸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들이 성인병의 가장 중대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인병이 뭔가요? 성인병이라고 하면 어른병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린 애들도 있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사질환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성인병들이라고 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게 이제 흔한 성인병이죠. 그래서 성인한테만 꼭 생기는 건 아니고 칼로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잉하게 하면서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근육량은 굉장히 줄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원인들이 사실 비슷해요.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이유들이 다 같이 운동 부족과 식이 조절이 안 되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면서 체내 과도한 체지방 축적을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병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텐데 그럼 이런 질환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성인병 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냐? 대표적으로 당뇨를 예로 들어봅시다. 당뇨라는 건 우리 체내 혈중에 일정한 포도당 농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육이나 이런 것 쪽으로 흡수가 안 되면서 피 안에 혈당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가 한마디 꿀물이죠, 꿀물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 혈관에 미세 손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당뇨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전신 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좀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그래서 혈관 내피에 찌꺼기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혈관이 좁아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뇌졸중이라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병의 가장 중대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성인병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혈관이 90% 정도 막힐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오면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증상 때문에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혈관이 막혀가는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검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몇 가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성인병 같은 경우는 다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원인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피 검사를 일단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피 성분 안에서 혈당이 높다든지 콜레스테롤 성분이 높다든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진단이 됐다고 모든 사람이 바로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식습관이나 체지방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합병증이 생기려면 장시간의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장시간 괜찮다고 놔두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식습관, 특히 이제 밀가루라든가 탄수화물 섭취량을 당분 섭취량을 좀 줄이고 기름진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햄버거, 과자, 라면, 빵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인스턴트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이 고지혈증의 중대한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줄이시고 그 다음 근육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냥 조금 걷기 운동하면 되시는 줄 아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근육 성장이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하지에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운동을 좀 위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라든가 고지혈증의 1차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관리하시고 근육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피 검사를 해서 공복 혈당이 괜찮은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은지 그래서 이 수치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하로 나오면 정상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나오면 경계치라고 하고 어느 이상이 넘어가면 현재 당뇨다 아니면 당뇨 전 단계다 아니면 고지혈증 경계치다 고지혈증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정도 플러스 지속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고지혈증이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돼요. 계속 식습관을 권고드리고 하지만 이런 걸로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질병이 지속되고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오랜 기간 몇 년씩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생활습관 개선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약을 쓰면서 일단 합병증을 예방해 가면서 생활습관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좀 오래된 분들은 아까 중요한 합병증이 뭐라고 그랬죠?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혈관이 막혀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초음파를 보거나 혈관 조형 CT를 찍어보거나 사지 혈압을 측정해서 딱딱해지는 정도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 검사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중요한데, 이미 만약에 합병증이 와 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질환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미 온 상태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약은 꼭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약을 꼭 쓰면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진단된 것과 이런 합병증이 동반된 것은 엄연히 굉장히 다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합병증이 와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진단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한 번쯤 혈관을 꼭 확인을 하셔서 합병증이 동반돼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치료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보통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그렇죠. 되나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예. 내용이에요. 이게 치료에 대한 적극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아예 이건 불치병인 건가요? 한번 걸리면? 성인병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집안 대대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집안이 있고, 이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살찌면서 생기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생기는 사람이 있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안 내력이 대대손손이 있어서 굉장히 일찍부터 생기는 분들은 사실 약 없이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약을 계속 쓰셔야 돼. 내재되어 있는 내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체지방 축적으로 인한 이런 성인병이 생긴 거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살이 정상으로 빠지고 식습관이 개선이 되고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성장을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들이 제거가 된 상태라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 본인이 원인이 뭔지를 조금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 체질적인 가족력인지, 아니면 소금이나 기름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런 2차적인 비만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이제 성인병이 생겼는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럼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선천적인 것은 고치기 어렵다? 어렵죠. 그런 경우는 내재돼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약으로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혈압을 낮춰주거나 고지혈증 약을 써서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치료를 해야 혈관 합병증이 안 생기는 거고, 체질적이지 않은 분들, 젊을 때 멀쩡했는데 갑자기 뭐 한 20-30kg 쪄가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고지혈증 오고 당뇨도 오고, 이런 분들은 체중을 정상적으로 하시고 식사 관리도 잘하고 운동을 하시면 약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진료 보기 전에 식사 조절을 하세요 하는 환자분들이 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열심히 했을 텐데 다른 병원에서 왜 안 해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몇 케이스를 이제 경험하고 나서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힘들긴 하지만, 처음 진단되는 분들, 아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음식들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사실 제가 먹고 사는 음식입니다. 이게 저녁 식사를 이제 대체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좋은 음식만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화지방은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하고, 트랜스지방은 인스턴트 지방, 만들어진 가공 지방이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지방이고, 이런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몸 안에 들어가서 항염 작용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섬유질 있죠. 마늘, 양파라든가 시금치, 브로콜리, 가지, 버섯,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드셔야지 배도 차면서, 영양분이라는 게 칼로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 섬유질 같은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먹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영양분은 별로 없이 칼로리만 높은 걸 먹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해 보면 뭐가 있냐? 포화지방, 그 다음에 단당류, 그러니까 설탕분이죠. 설탕분이라든가 쌀, 면 같은 탄수화물, 밀가루 같은 거, 동물성 지방 좀 좋지 않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나머지 음식들을 조금 최대한 피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걸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최대한 좀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식습관에서 개선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인병 관련돼서 좋은 운동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근육이 많은 위치는 이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육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엉덩이, 둔부 근육 같은 것들을 많이 단련을 시키시면 굉장히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성인병, 대사질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운동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흔하고 많이 쓰이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이 스쿼트라는 자세입니다. 스쿼트.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못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조금 보면서 그런 동작들을 이제 배워나가시는 게 필요할 텐데 너무 또 잘못해버리면 이게 무릎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이 무릎이 너무 과도하게 앞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옛날에 푸세식 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듯이 이렇게 쪼그려 앉은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은 이렇게 앞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주시는 게 하고 무릎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우면 반드시 이런 데를 좀 붙잡고 하세요. 붙잡고. 그래서 앞에 서랍이라든가 뭐 벽을 붙잡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붙잡고 이렇게 꽉 잡은 상태에서 그냥 가동 범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은 상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은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 되겠고 엉덩이를 삐쭉 하지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세요. 빼면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쿼트 자세를 많이 해줄 수가 있고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게 계단 오르기예요. 오르기. 노인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내려가는 거는 무릎 중력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는 거를 좀 삼가하시고 올라갈 때 옆에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한 계단씩 정자세로 허리를 이렇게 숙인 상태가 아니고 이제 정자세로 이렇게 하나씩 근육을 느끼면서 올라가시면 이제 근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좋은 또 운동 방법으로는 집에 아니면 헬스장 같은 데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이 있죠. 실내 자전거 타면 보통 이렇게 여기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에다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강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 저항이 없이 그냥 빙빙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질 수 있는 강도로 해서 한 30분 정도. 이게 심장 박동이 좀 많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 허벅지를 단련해서 땡땡하게 이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을 해서 근자극이 들어가면 여기가 펌핑 된다고 하죠. 빵빵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으셔야 근육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릎 부담이 많은 운동들이 뛰기나 걷기예요. 그거는 이제 전체 체중의 보통 2.6배에서 뭐 많게는 5배 정도의 체중이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 그리고 과도하게 체중이 높은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붙잡고 스쿼트를 한다든지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내 체중보다 한 80% 무릎 손상이 좀 최대한 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오히려 과체중과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것도 이제 무릎 부담이 많지 않은 운동인데 여기 앞에다 이렇게 거는 거 있죠. 이렇게 걸어가지고 무게를 쭉 당겨 올리는 운동이 있어요. 쭉 당겨 올리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가기 싫어하시니까 집에서 고무줄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걸어놓고 여기다 걸어서 이 저항을 느끼면서 이렇게 쭉 당길 수 있어요. 고무줄 뭐라고 하죠? 고무줄 하나 파는데 밴드 밴드 같은 거 탄력 밴드 같은 거가 이제 운동기구로 파니까 고무줄 걸어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당겨 올리는 운동을 집에서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